안녕하세요. 김동섭입니다. 2월 28일 아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끝난 미국 시장은 지표를 기다리면서 혼조세로 마감했는데요. 시장에서는 고점에 부담도 있다, 이런 얘기도 합니다. 그런 와중에 암호화폐는 시총 2조 달러를 돌파하는 모습인데요. 사실 암호화폐는 기초자산이 없죠. 근데 이게 참 가상화폐인데요. 그 큰 투자은행들이 탐욕에, 그러니까 투자은행의 탐욕에 ETF를 만들었죠. 왜냐하면 이때까지는 그냥 암호화폐가 오르고 내리고 이게 전부였지만, 그걸 기초로 해서 ETF를 만들다 보니까 암호화폐가 제로로 갈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오르는 거에 따라서 ETF는 더 많이 나고, 내리는 거에 따라서 ETF는 더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이 생겨버린 거죠. 결국은 금융상품으로 만든 것이 암호화폐로서는 가치를 만들어가는 과정이 됐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서 일단 시총이 2조 달러까지 올라왔다, 이렇게 보는데요. 2조 달러면 엔비디아하고 똑같은 거죠. 엔비디아가 현재 2조 달러 아닙니까? 그래서 한 2,400, 2,600조 정도 어떤 가치를 가지게 됐다고 하네요. 일단 시장은 이번 주에 지표를 두 개를 기다리고 있어요. 하나는 오늘 밤에 발표되는 4분기 국내 총생산 GDP. 지난번에 잠정치가 발표가 됐는데 3.3%였죠. 이제 수정치, 그 다음에 확정치를 나오죠. 수정치가 오늘 발표되는데, 이 수정치가 3.3%를 유지하는지가 또 관전 포인트겠죠. 왜냐하면 경기가 연착륙이냐 아니냐. 지금 시장에서는 경기 연착륙에 대한 부분도 좀 말이 많죠. 그것도 아닐 수 있다는 얘기도 있는 상황이고요. 너무 과신하지 마라, 이런 얘기도 있고요. 그 다음에 기다리는 게 개인 소비 지출이죠. 내일 저녁에 발표되는 개인 소비 지출. 연준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지표 중에 하나가 개인 소비 지출이죠.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지난번에 소비자 물가지수가 약간 강화가 됐어요. 그래서 이 소비 지출도 강화가 됐다면 일단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이 약간 뒤처질 수 있는 상황이 되겠죠. 하지만 이것이 둔화가 된다면 또 시장은 달라지는 그런 흐름을 가져올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작년 12월부터 미국 시장은 상당히 많이 올랐어요. 거기엔 엔비디아 영향이 굉장히 컸는데요. 다우가 10% 올랐고 나스닥이 12%나 오르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엔비디아가요, 오늘은 소폭 하락했네요. 0.5% 하락. 시장에서는 완전히 엔비디아 독주에 대해서 우려를 많이 하기도 하죠. 근데 사실은 이게 오랜 기간 준비해서 독주가 됐기 때문에 따라잡는데도 시간이 좀 많이 걸릴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재미난 것은 애플이 참 AI가 대세는 대세인가 봅니다. 애플이 전기차에 대한 게 있었잖아요. 그 전략을 10년 만에 포기를 해버리고요. AI 투자를 결정합니다. 깜짝 결정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이게 AI가 정말 시장에 아주 큰 이슈가 되는구나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AI는요, 이제 시작이거든요. 그 전부터 AI라는 용어를 썼지만 현실화해서 쓰기 시작한 건 얼마 안 됐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을 감안해 본다면 애플의 선택은 나쁘지 않을 수 있다, 그런 해석도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주고 있고요. JP모건 체이스 제이미 다이먼 이런 얘기를 하네요. 시장이 예상보다 금리가 조금 더 높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네요. 올해 갑자기 금리 인상 분위기를 조장하네요. 근데 저는 금리 인하를 한다고 봅니다. 금리 인하가 이루어질 거라고 보고 있고요. 시기적 차이일 뿐이다. 상업용 부동산 결국 문제 일으킬 거다가 제가 보는 포인트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미리 막기 위해서는 금리 인하를 미리 서두르지 않으면 후회를 남길 거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과거에 서프라임 모기지도 결국은 버티다가 후회가 됐거든요. 그로 인해 시장은 초토화 됐고, 그로 인해 연준은 제로금리에서 양적 완화까지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었던 그런 과거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똑같은 걸 반복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때까지 이 시장의 위기는 항상 금융에서 있었어요. 그래서 상업용 부동산이 만약 문제가 된다면 금융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런 해석도 될 수 있겠죠. 자, 미국 시장은 다우하고 나스닥이 혼조세로 마감하는데요.
다우는 그냥 횡보입니다. 횡보. 근데 장 초반에 0.05% 상승했다가 마이너스 0.48% 가져갔다 약간 줄이고 끝나는 모습이었네요. 나스닥은 양봉입니다. 하지만 장중에 0.44% 상승했었고요. 장 0.22%까지 하락했던 그런 모습이네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횡보를 하고 있는 모습이 미국 시장에서 계속 관측되고 있는 현실이다. 뭐 이렇게 봐야 되겠죠. 아마도 조금 시장이 좀 조심을 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 볼 수 있죠. 왜냐하면 가파르게 좀 올랐기 때문에 숨고르기가 뭐 될지도 모르는 그런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이다라는 거, 뭐 이런 거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7만전자, 삼성전자 말하는 거죠. 횡보를 하고 있는데요. 대장주바는 언제쯤 이런 뉴스가 있더라고요. 삼성전자가 문제 중에 하나는 수급의 문제가 좀 생겼어요. 그러니까 외국인은 지난번에 매도했던 물량을 다 걷어서 최고 매수 물량을 가졌는데 기관은 매수를 잘 안 해요. 근데 요 근래 또 외국인이 소폭 매도를 좀 합니다. 이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외국인들이 요 근래 어제 그제 샀네요. 요 근래 매도가 있었어요. 그쵸? 기관은 계속 매도하고 있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요즘은 이제 반도체 시장에서 AI 쪽에 포인트가 가이다 보니까 그렇죠? 우리나라에서 AI의 수혜를 지금 하이닉스잖아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하이닉스를 좀 몰려가고 있는 뭐 그런 모습도 있다고 하네요. 이 삼성전자가 대장주를 부활하기 위해서는 AI 모멘텀을 가져와야 됩니다. 현재는 부재의 상태인데 가져와야 되는데요. 오늘 뉴스를 보니까 미국의 마이크론이 8단 HBM 첫 양산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성능이 앞선 12단을 첫 개발하겠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 포인트는 이건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 12단이 정말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나온다면 HBM 납품이 삼성전자에 유리하게 흘러갈 수 있는 소지가 있지 않느냐 뭐 이런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삼성전자가 얼마나 시장에서 도태가 됐으면 시가총액이요 연초에 22.1%였는데 지금 20%로 줄었습니다. 하이닉스는 4.9%였는데 5.2%가 올랐고요. 기아차, 현대차는 1.9%에서 2.2%까지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하이닉스, 기아, 현대 다 합한 것보다도 높은 거예요. 시장 비중이. 그러니 삼성전자가 안 가니 국내장에 갈 수 있겠습니까? 거기에 기관의 역할도 있죠. 기관도 삼성전자 안 끌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살아나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상속세 문제 해결하든지 빨리 마무리된던가 정부에서 뭐 요번에 밸류업에서 나온 수 있었던 상속세 문제를 하나 시장에 언급해 주던지 아니면 정말 HBM에서 성능이 앞선 12단 첫 개발하던지 이게 아마 큰 이슈가 되지 않을까 뭐 그런 해석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삼성전자 계속 행보하고는 모습이죠. 근데 어저께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사실은 오르다가 한 4% 밀렸어요. 이제 그런 거 보면은 우리나라 지금 그 AI가 약간 시장에서 주춤하는 그런 모습이 있다. 뭐 이런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코스피 밸류업 맹탕의 기관 매도. 그 기관이 아까도 말씀드린 기관이 계속 누르고 있어요. 밸류업에 정말 필요했던 일단 주주들을 위한 주주 환원 정책에서 정부가 하나 정도 해줘야 될 게 분리과세였죠. 배당 분리과세. 요거가 좀 뉘앙스라든가 뭐가 있었는데 그게 없었던 거고요. 그다음 상속세 문제도 없었고요. 그 다음에 뭐 너무 자유를 맡긴다는 분위기가 시장에 우리나라는 또 자유로는 또 방종이 되는 경우도 있어서 안 하는 기업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 주주 환원이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는 기업에 대해서는 약간 페널티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 게 좀 없었던 게 좀 아쉬웠던 상황인데요. 어쨌든 코스피 오늘도 되게 중요한 날이 되겠죠. 오늘도 기관이 매도로 가는지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만 왕따장인데요. 삼성전자가 살아나야 기회가 오지 않을까 싶은데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뭐냐면 전 세계 흐름을 우리나라도 결국은 따라가지 않을까 그 생각을 한 번쯤 계속 해봐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